예, 이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의 홍영덕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은 첫 번째 세션보다는 좀 더 미시적인 그 제도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또 이 관전 포인트는 현재 제도가 주민자치의 실질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한 그런 점에 두 논문이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더 거시적으로는 우리 전영평 교수님 글에 잠깐 중간에 보면 있는 것처럼 우리 전상직 회장님의 핵심 가치, 주민자치 핵심 가치에 대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할 얘기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제가 두 분 발제하고 두 분 토론자를 소개드리고 발표하는 동안 저희는 플로어에서 발표를 하시고 다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김희교 교수님, 주민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주민자치제도 신설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교 교수님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전영평 교수님 발표가 주민자치 표준조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전영평 교수님. 예, 첫 번째 발제 김희교 교수님 주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윤두섭 본부장 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만 박수 쳐주십니다. 예. 두 번째 발제 논문에 대해서는 중앙대학의 장재옥 교수님 토론해 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발제를 듣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예? 한 20분 정도 오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80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세션이 또 있고 해서 아마 시간 연장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분 발표를 하시고 토론은 아까처럼 7분 정도 토론하시고 우리 주민자치 토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전 회장님께서 이제 만들어 놓은 문화이긴 한데 이런 끝장 토론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상당한 어떤 그런 시간을 들여야지 되는 이런 구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발제 20분 하시고 토론 한 7분 정도 하시고 예, 그렇게 진행하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중앙대학교 김희교입니다. 지금 한국주민자치학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지금 여기도 지금 프랭카드에 가려져 있는데요. 변화에 대응과 주민자치 확대 이제 한국 정책에 그렇게 돼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 상정이 됐는데 이 개정안은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법사위도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회 전체회의에 통과를 하려다가 필리버스터 끝장 토론 때문에 법안이 좀 더 보류돼 가지고 내일 아마 국회 전체회의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자로서는 굉장히 다행인 것이 통과됐으면 이 원고 전부 다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하루 차이로 지금 제가 이제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이제 발표도 있었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먼저 이제 조금 전에도 또 다음에도 우리 이제 전영평 교수님께서도 발표할 내용에도 담겨져 있지만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주민자치의 핵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역량이 미진해서 핵심 요소 전체를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한 5가지 정도로 4-5가지만 정도로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결론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터치할 수준 미약하게나마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국제 사례를 볼 때
제가 일전에 이제 최영석 교수님께서 대만 사례를 발표할 때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대만의 사례를 가지고 원고가 지금 현재 분석되는데 많이 활용됐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논지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 선행 연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특히 우리 주민자치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가지고 서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시간이 굉장히 이제 조금 돼서 일단 목차부터 한번 표지에 뭐 주민자치로 돼 있죠. 저기 이제 우리 학회에 돼 있는 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바탕화면으로 썼습니다. 예. 발표는 서론과 주민자치의 제도 연혁과 기존 법 체계 이 두 부분은 서면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제가 지금 원고 책자돼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점적으로 제가 바로 설명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17조 2 신설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하고 그럼 쟁점과 한계는 무엇이냐, 그럼 정책적 입법적 개선 과제는 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첨부는 지금 파워포인트에 되어 있지 않고 배포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을 정책 기획자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법률안이 정책이 형성되고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고 그리고 평가되고 하는 정책의 그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결정 단계이기 전에 형성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내일 만약 국회에서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정책이 결정됐고요. 우리가 이제 수없이 토론됐던 내용들이 국회에서 일단 다른 특별법에 기록되어 있다가 지방자치법에 이제 실질적으로 등재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 바로 앞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지방자치법 17조 신설안 주요 내용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하면 30여 년이 됐는데요. 이제 지방자치법에 이 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17조 2 1항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둘 수 있도록 구정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이제 명실상부하게 명시하게 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제도의 보조적 장치가 아니고 이제 제도적 구성 요소로서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토론을 할 때도 다른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주민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주민자치를 논의할 때 지방자치를 논의할 때 주민자치가 누락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근거에 격상이 있고요.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함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잘들 아까도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구분된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특별법 조례 의존 구조에서 탈피해서 그리고 행정보조나 자문기구를 넘어서 제도적 자치 주체로서 이제 인정받게 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입법적 의미로 본다면은 주민자치회를 주변 장치에서 주민 대표 기반 자치 주제로 객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핵심적인 입법 전환점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위탁 근거의 이제 명문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17조 이 2항과 3항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는 있도록 규정하고 그 업무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의견 수정 기구를 넘어서 실행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태도를 적어도 뭐 미약하게나마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고 역할이 전환되고 업무 범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근거가 됐다고 되고요. 예. 물론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만 뭐 한계나 개선 방향을 본다면 사무위탁 범위 방식이나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또 지역 간의 격차,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뭐 사정에 따라 지역 간의 격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특히 조금의 어느 정도 수준의 평균화는 좀 필요가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위원회 위촉 방식과 이제 정치적 중립성인데요. 4항과 5항에는 이제 위원회 위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명예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6항부터 8항까지는 주민자치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뭐 그런 취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적 성격, 봉사적 성격으로 된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정치적 중립성도 이제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뭐 어떤 이제 효과점도 있지만 한계를 본다면은 단체장 위촉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의 그 악화에 우려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 및 협력 구조에 관한 것인데 9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자치의 스스로 재원 확보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항은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력적 연계와 협력을 가능토록 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회 간의 주민자치협의체 구성이 이제 강력적인 범위에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재정 지원이나 자립 노력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까지 부재하고, 이 부분에 이제 기대 효과를 본다면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혹은 지속 가능성, 연대성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각 조문별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이제 쟁점과 한계를 본다면은 위촉제 중심의 구조에 따른 한계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한 구조는 민주적 정상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즉, 주민 직접 선출 또는 추첨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행 이제 주민자치회고 한계는 현행 주민자치회 위원은 단체장 위촉 규정이 이제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주민 의사가 직접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문제점으로는 위촉 기준 절차 불명확 시에 특정 인맥이나 이해관계 물론 뭐 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위원이 위촉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편중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사례에서 이제 문헌 연구를 통해 가서 본다면은 대만이나 일본의 사례가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모델안을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공개 모집과 주민 추천을 병행해서 이제 나가는 거고요. 좀 글자가 좀 이 그림이 좀 깨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 추천제를 도입해갖고 부분적 주민 추천제 그리고 임기를 일거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순환제 어떤 뭐 처음에 임명할 때
예를 들어서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서로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흘러가면서 2년으로 한다면은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그러면 일거에 이 위원이 이제 그 임기가 끝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권한 범위의 불명확성인데요. 사무위탁 범위가 초래에 위임돼 있는데 사망에 이렇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이 법이 이제 주민자치가 뭐 아까 시간에도 이제 간섭이냐 뭐 간행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법에 이제 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정부 정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이제는 좀 발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에 우리 사회에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지역 간의 또 갈등으로 또 발전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또 있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자립성 부족 문제인데 재원 확보를 노력 의무로만 규정한 점인데요. 물론 주민자치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도 내고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서 주민들이 회비를 내가 운영될 그런 사회적 환경이나 풍토가 돼 있다면은 아마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싸서 이렇게 고민하고 회장님께서 제시한 10대 원칙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법률을 만들고 향후에 보완적인 과제로 적정한 수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주민자치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자율성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간다면은 재원 확보 노력을 의무라만 규정을 해놔가지고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에는 큰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 자립성. 그럼 정책적, 입법적 개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구성 방식의 민주화 강화. 첫 번째, 주민자치의 구성 방식의 민주화 강화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임명제가 아니고 주민 선출제도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구성 방식이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장 위촉 중심 구조는 행정적인 안정성은 있다고 평가가 되나 주민 대표성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민주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주민 선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탁 사무의 최소 기준 설정을 통한 제도 편차를 좀 완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위탁 사무의 최소 기준을 법률 또는 시행령 차원에서 이 제도의 편차를 좀 완화하면 어떤가. 이번 이제 지방자치 20분 켜서 내 시계 돌리고 있는데 저 시계 아까 20분 내 시작하는 데부터 돌렸는데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2분 내에 끝내달라고 나 시계 돌리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드릴게요. 예. 예, 위탁 사무. 예. 이거,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 뭐, 요거를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하고 법률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법률이 특별법 형식으로든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적인 기능을 좀
하고 모법은 지방자치법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하면 어떤가 하는 최소 기준 설정만이라도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좀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주민자치 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안정적인 이제 그 재정 기반 구축인데, 주민자치 기금 제도 도입이 요구됩니다.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인데, 현행 제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뭐, 주민자치 기금 재원 구성에 관한 뭐 예시는 제가, 지금 배포된 자료에,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주민자치 기금 제도 도입 사례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상직 회장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10대 원리까지는 제가 다 접근을 못했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일부분만 제가, 좀 했습니다. 서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민주성, 주민자치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구성, 의사결정, 책임구조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한 참여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 책임이 결합된 구조로 전환이 돼야 된다. 위형 구성의 민주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총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율성과 자주성 확보가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선언적 독립이 아닌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법적 지위 명확화, 행정조직과의 구조적 분리. 이 부분은 행정계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필요하면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법정 고유 사무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하 간단하게 생략하고요. 보조성의 원리와 친밀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격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밀성입니다.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친밀성인데, 보조성과 친밀성 원리가 적용이 되고, 이 부분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의 보조성, 친밀성 원리 구현의 핵심은 행정 말단 조직이 아니고 생활권 단위의 1차 문제 해결 주체로서 이 부분이 설계를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생활권 중심 구조로 관할 범위 재정의를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읍면동으로 하는데, 그거보다가도 마을, 통리, 아파트, 뭐 이런 생활단지 중심으로 생활권 단위로 해서 1차적인 그런 중심이 돼야 된다. 통리의 중심, 마을, 아파트 뭐 그런 걸로 우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재정적 자율성, 이 부분은 또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17조 2신설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제도권 내부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많겠습니다만, 운영 보완 과정에서 주민자치 핵심 원리를 반영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정착과 지역 문제 해결의 역량 강화로 이게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후속 연구의 중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표준조례 이거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제목은 표준조례 문제점 만들 것인가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행정학을 공부하다 보면, 조직 이론 쪽에 보면 허웅 교수님 돼 있잖아요. 목표 대치. 목표가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표가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 표준 조례 얘기하고 이제 법안 얘기하고 이제 큰 구도에서 딴 해외 사례도 살펴봤는데 실제로 지금 저 법을 내일 만든다 그러잖아요. 내일 만드는 공무원의 입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법안이 중요하냐 아니면 조례가 중요하냐 그러면 조례가 더 중요해요. 지침이거든. 그 구체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지 뭐 법에 뭐 규정한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이걸 갖다가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목표 대치, 전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표준조례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표준조례를 어떻게 만들느냐가 지금 향후 표준조례를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 때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표준조례의 과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표준조례가 지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또 뭐 표준조례가 이게 뭐 무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이걸 참고해서 만들려고 이렇게 던지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상한선이 되느냐 이 표준조례가 상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최소점이 되느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데는 이걸 최소한도로 이거를 보면서 더 이제 주민 친화적으로 주민력이 나오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거고 어떤 데는 야 이것만 지키면 되지 뭐 이거 이상 뭐 할 게 뭐 있냐 하니까 우리 평가원에서 그죠 평가를 해보면 그죠 괜히 이거 있잖아요 상한선으로 해놓고 이게 지키는 데 있고 약간 그래도 이걸 최소점으로 최소 라인으로 보고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면 표 이제 세 번째 페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 표준조례 문제점과 개선 방향 1:1 대응표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좀 같이 보면서 하면은 현행 표준조례 문제점은 한 10가지로 뽑아 봤는데 주민자치는 그냥 주민 참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이 여기에 진짜 자기가 자치를 하러 들어온다. 참여 이제 자문, 의견 수렴, 행정사무 위택 이 정도로 생각하지 주요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 지위도 이제 불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행정위에 이제 비대칭 구조가 생겨가지고 행정은 강하고 주민은 이제 빠지는 그런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면 의존하게 되고, 평가 감독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절차가 과잉되고 형식화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주민력을 말씀드렸는데 재정을 우리가 주민세에서 이렇게 준다든가 안에서 의존하고 있으니까 저는 주민력이 가장 조선시대 때 주민력이 강했던 이유는 뭐냐? 내가 회비 낸다 이거예요. 내가 회비 낸다. 그리고 전원이 다 참여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관계 있을 때 보태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 같이 항의한다. 그 다음에 복지가 있을 때 그걸 나눈다. 그런 조건이 있을 때 그 제도라든가 규칙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규칙만 만들어 놓고 회비를 안 내요.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처럼 300엔이라도 걷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죠? 300엔 냈으면 500엔 도와준대요. 회장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300엔 내면 500원을 지원하면 800엔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야, 좀 우리가 이거를 그죠? 주민의 관심을 갖고 해보자. 그런 아주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고쳐 나가는데 개선을 하는데 참고해야 될 외부 사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영석 교수님이 이제 여러 나라 제도를 말했는데 저는 이제 독일, 스위스, 영국, 일본 이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걸 다 말씀드리면 1시간이 넘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표 앞에 바로 페이지에 있는데요. 해외 선진국에서 그 주민 자치가 그래도 여하이 잘 되느냐의 여부는 첫째, 주민 자치의 실질성이 참여기구의 설치 자체보다 결정권이 어디로 가냐 이게 결정권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직접 민주주의, 주민투표 등 주민의 최종 판단권이 제도화돼야지 주민자치가 강한 정치적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접 민주주의나 주민투표 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에서. 근데 이것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되면 주민자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 되는 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주민 참여가 계획, 재정, 서비스에 연결되는 제도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민이 참여했을 때 그것이 계획에 반영되고 재정 서비스와 연결될 때 그런 제도적 연결고리가 있어야 주민 참여가, 주민 자치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고. 네 번째는 일본과 같이 지역협의체, 주민 조직을 단선적 모델로 고정하지 않고 다층적인 지역 운영 조직으로 설계를 해야 생활 기반의 주민 자치가 강해진다.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생활 기반의 자치 같고요. 미국은 좀 다양한 자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 표를 보면 2라고 써 있는 거 보면 해외 선진국 주민자치 제도 비교표를 보면요. 쭉 있는데 앞이죠. 일본의 경우에는 권하지 않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표준을 최소화해요. 표준을 거의 안 만들거나 표준을 최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다층 설계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만들 것이냐, 표준 조례를 만들 거냐, 이거를 자치단체에 맡길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이 이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갖다 시범 사례를 이렇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획일적으로 가는 그런 문화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하이라키컬한 문화가 작동하고 이렇게 되고 딱 이지고잉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전혀 이게 낙후된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키컬한 그런 스타일에서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만 가는 주민자치 조례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 조례의 그런 개량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할 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가져왔어요. 하나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10가지 핵심 가치. 10가지, 회장님 우리가 조사는 9가지를 했지만 보면 10가지예요. 마지막에 이제 공공선이 들어가죠. 그래서 10가지를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회장님이 말한 그 자발성의 경우에는 강제동원을 배제하다는 제도적 함의가 있고, 자주성의 경우에는 정치행정에서 독립해야 된다. 자율성의 입장에서는 자치규약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을성에 있어서는 마을 단위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주민성에 있어서는 공개 추첨을 해서 이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자치성은 결정 집행권이 와야 되겠다. 존엄성에 있어서는 권리보장, 연대성에 있어서는 공동체 사업 같은 것이 할 수도 있고, 보조성은 행정은 지원자 역할을 해라. 공공선의 경우에는 이익 집단화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제도적 함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표준 조례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10대 요소라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서 4년 동안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것이 반드시 핵심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 첫째가 뭐냐? 근린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된다. 둘째, 주민 친밀성, 생성 규모. 이거 회장님이 말씀하신 친밀성 하는 거. 친밀성이 유지되는 규모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한 건데, 자치회하고 행정하고 굿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벽안시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만족도가 굉장히 향상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사회자본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모호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주민자치를 지향해야 되겠다. 7번째, 주민자치 소통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에 가보니까, 신시를 가니까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AI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주민 욕구, 이해관계, 공익윤리를 반영.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에서 온 건데요. 본능적인 것과 타산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이 다 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반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표준 조례가 그런 퍼실리테이팅을 해야 되겠다. 9번째는 주민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건 회장님도 이제 그거고, 10번째가 주민자치가 가능한 적정 규모를
설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10가지를 넣습니다. 10가지를 넣어서 아까는 그 전상직 회장님의 주민자치 어떤 개선, 제도적 개선 임플리케이션이라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표는 전형평 주민자치 핵심 요소 버서스 행안부 표준조례 비교표 있습니다. 여기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봐가지고 1번의 근린민주주의 학대에서는 제가 제시하는 거는 근린마을 단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와야 된다. 주민 친밀성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요소에 있어서는 소규모 생활권, 마을 단위로 재편해야 되는 것을 상정해야 된다. 주민자치회와 행정과의 굿 파트너십에서는 협약이라든가 공동책임 기반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 이거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주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주민자치면서 만족도 조사를 안 해봤잖아요. 이거 하면 행안부 엄청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했더니 여기서 주민 만족도 체감도 지표를 도입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게 제일 주민 자치 만족도 조사를 아마 주민한테 해보면 빵점. 우리가 표준조례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면 뭐라 그러지만 행안부 돈으로 지자체 돈으로 지네들이 한 데다가 만족도 조사를 하라 그러면 우리 윤두섭 박사 운동대 기간 평가 받을 때 굉장히 괴롭죠. 만족도 조사에 이걸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온라인 공론장이라든가 플랫폼을 제도화해서 주민자치 소통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기술이 이 현장을 바꾸는 게 정치도 바꾸지만 기술을 현재 이렇게 AI라든가 이런 온라인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저 도외시하고 맨날 마을에 모인다? 그건 미래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욕구 이해관계 공익윤리 같은 경우에는 수기형 공론이 이루어지고 조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 자발성이나 독립성 강화 측면에서는 주민 주도의 기획 집행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주민 자치 가능 적정 규모 설정에선 지역 맞춤형 규모가 차등화돼야 된다. 무조건 마을 한 개씩 한다든가 리통 단위로만 하나씩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조례가 기준이 될 거예요. 조례가 기준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소선이라기보다는 상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자체에서 볼 때는 야 이것만 맞추면 되지 않냐라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 또 똑같은 또 오류를 또 반복하게 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요소들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 것과 제 것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표준조례를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고 저 안도 바꿔라 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이 10가지 하고 해외 사례가 10가지가 반영된 표준조례를 만들어 봤어요. 네, 표준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이거는 내가 2월 5일 날 지방자치학회 할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져가서 행안부 니네들 만들 때 내가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니네들이 해볼래 말래. 예? 그때 아마 주민 만족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담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분 남았어요? 응? 그렇게 많이 남았어? 예, 다 했는데. 예. 그렇다고 일부러 끌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페이지 매진말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거기 보면 이 표준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자치를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관계망을 형성하는 생활세계의 제도로서 충분히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생활세계의 삶과 문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주민자치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은 조직 구성 절차 평가 등 제도 운영의 기술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도 아니고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형식적으로 해서 땜빵을 놓을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김희교 선생님 발표했듯이 이제 제도도 그렇게 내일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시민단체들 와가지고 거기서 읍면동 단위로 만든 그 주민자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5,000명이나 되는 그 지역에 퍼실리테이터라고 해서 이제 파견시켜가지고 그 제도를 그냥 운영하면서 그냥 적당히 주물르고 가겠다는 거 이건 실패가 뻔한 거 아닙니까? 실패가 뻔한 거를 그러니까 주물에서 종물이 나오는 것처럼 제도에서 표준조례가 그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제도가 좀 이상하더라도 조례를 좀 상당히 그 나이스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지역의 삶의 질이라든가 공동체 신뢰, 갈등 조정, 돌봄과 연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가치적 설계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민자치가 우리의 주민들의 일상적인 그런 경험과 감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눈에 보듯이 뻔하다는 거, 불을 보듯이 만드는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단체는 사실 보면은 하부 조직이 있는 운동권 단체 같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이렇게 브레인이 좀 있으면서 좀 가서 이렇게 이론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건 얘기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법률은 저놈들이 만들면 어쩔 수 없지만, 표준조례 같은 거는, 향 한번 나오신 분 있어요? 저놈이라고 그래서 화내서. 저는 후리한 사람. 예, 그렇지만, 표준조례만은, 그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창의적인 제도나 창의적인 제도 발전을 제약하는 거예요. 표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표준이라는 게 무슨 지금 갤럭시 찍어냅니까? 아이폰 찍어냅니까? 표준을 만들게 공산품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 살의 관계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농사노천 다르죠, 주거 형태 다르죠, 예? 사람들 수준 다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준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주면 지자체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도 226개 지자체가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자기 동네에 현황을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더 파악을 해서 이걸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자체 의원들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맨날 며칠을 고민해가면서 일본의 신시로시처럼 2년 6개월을 갖다가 주민을 불러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한 30번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표준조례를 만들고 조례의 전문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지역에 대한 렐리번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소멸하고 있어요. 왜?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다 보고 왔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역 소멸 이게 얘기하면서 지역 세태 얘기하면서 이 주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다시 말해 아까 말했던 주민력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규모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도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주민력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한다? 그래서 표준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했다? 그러면 지자체에다 팽개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 표준조례를 지금 우리가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자 이거예요.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뿌릴 거냐, 아니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그걸 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좀 굴리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특성과 아까 회장님 말한 10가지 그런 가치를 갖다가 좀 토의를 해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조례를 갖다가 만들고, 그 중에서 차등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만든 데도 있고 못 만든 데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 평가원도 있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렐리번시가 있고 좀 어디 뭡니까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표준 조례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만들 것인가 맡길 것인가 하는데 저의 어떤 좀 예측은 그냥 만들 것 같아요. 만들어서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우리가 또 고생하겠지만 또 고생하더라도 또 걔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또 우리가 토론할 거리가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시간 남았죠? 예,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미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시적이지만 굉장히 폭넓은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그런 그 요약을 하는 게 오히려 왜곡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만 우선 두 분의 그 주제가 주민자치의 어떤 법제화라는 것이 이 관치형 참여를 넘어서 어떤 그 생활자치로 이 가능한가 하는 이런 퀘스천에 화두에 이제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영평 교수님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표준 조례를 만들 건가 맡길 건가 아주 굉장히 어떤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두 화두를 두고서 한 분은 주민자치법,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법하고 또 한 분은 주민자치조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일견 공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우리 김희규 교수님께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 위촉제 중심의 어떤 그런 그 구조나 권한 범위의 좀 불명확성이 가지고 오는 그런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그 위촉제 중심의 어떤 구성 방식이 이 대표성과 어떤 민주성의 어떤 그 정당성을 약화시킨다는 이런 그 주장과 이 재정 자율성 문제는 사실 뭐 늘 우리가 주민자치의 논의를 할 때 단골 쟁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그 상반된 어떤 그런 그 논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맡길 건가 만들 건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그 쟁점은 지역의 어떤 그런 편차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그 직접 선출제 도입이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경제적인 그 파급 효과나 이런 그 부분에서도 지방선거 체계와의 어떤 그런 그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또 정당 정치의 어떤 그런 유입 가능성, 또 소규모 지역의 이제 어떤 그런 권력화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복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행정 책임성과 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를 논의를 할 때 양면성을 동시에 이게 그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주민자치 확대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책임성의 어떤 그런 확보나 이 재정 집행의 투명성, 또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 조정 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그 동시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의 페리시를 보면 오히려 주민자치회는 자치 조직을 하지만 정부는 이런 그 부수적인 어떤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떤 그런 그 공을 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그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영평 교수님 말씀하셨던 만들 건가 맡길 건가 하는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가지 쟁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법제 현실의 충돌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체제하고 이게 해서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그 결정권 강화라든지 재정 자율성의 강화 확대나 또 현행 지방자치법의 체계와 어떤 그 법적 충돌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행정 책임성과 이제 그 통제 문제도
같이 어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어떤 그러한 학대가 가져올 수 있는 책임성, 형평성, 대표성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대의 어떤 그런 논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두 분의 공통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러한 포괄적이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쟁점들을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던지셨는데 좀 더 어떤 그런 실행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뭐 단계라든지 어떤 그런 그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본다면 좀 더 현실적인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 제가 사회자로서 뭐 이 정도 논의 말씀을 드리고 두 분 토론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한 7분 정도 하시면 되겠죠. 예, 7분 정도 하시고 우리 플로어에 또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7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경제무사회연구의 국가전략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두섭이라고 합니다. 주민자치학회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 들어와 보니까요, 50년 전에 저보다 고등학교를 먼저 졸업하신 옆에 선배님이 앉아 계시고, 또 40년 전에 그 행정조직론 강의를 제가 학부 시절에 배웠는데요. 그 학점을 비학점을 주셔서 제가 수석을 놓쳤습니다. 과수석을. 그분도 여기 뒤에 앉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예, 차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학점 때문에 행정조직론, 예, 답안지 잘 썼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측에 보니까 저희 회사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 앞에는 작년에 제주도에서 주민자치학회의 좌장으로 데뷔를 시켜주신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해주신 우리 학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뭐 제가 이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게 좀 폭넓은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 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가 되면서 외형상으로는 온전한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서 실시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2025년입니다. 30년이 흘렀거든요. 10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죠, 선배님. 난 몰라. 네.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 그런 얘기가, 제 옆에 계신 우리 전영평 교수님 시절에는 그런 말들이 회자가 됐는데, 지금 10년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하루하루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죠. 1993년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인터넷망이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오면은 이 세상이 AI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마 대개 다 이제 교편을 직업으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은퇴를 하셔서 새로운 생활을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도 계실 텐데, 요즘 학생들 앞에서 말을 한마디 꺼내고 나면 바로 검증이 들어옵니다. 휴대폰 없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지나치게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상직 회장님이 젊었을 때 사막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오셨어요. 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2025년 작금 시점에 와서는 코스피 5000 시대에 지금 내일 모레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왜 30년이 지난 온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됐다는 95년에서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뭐 관치 또 법적인 지위의 취약성이 있다든지 주민 대표성이 결핍이 돼 있다든지 이런 해묵은 숙제들이 왜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지를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니죠.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누가 못된 짓을 했고 누가 제도적 결핍을 만들었고 누가 이런 문제를 야기했는지 아마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공개가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내일부터 험한 SNS가 뭐 날라올 것 같아서 세부적인 건 말씀을 못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김희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관청 자치에서 생활자치로의 전환, 뭐
당연한 거죠. 근본적인 원칙이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그 전상직 회장님께서 늘 생활자치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10대 원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아까 전병 교수님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근데 요거는 질문사항입니다, 나중에. 그 10가지 10대 원리 중에 우리 김희교 교수님께서는 제일 말미에 가서 6대로 축약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셨었는데, 그거를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게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건지, 제가 이제 지엽적인 차원에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좀 질문을 잠깐 드리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대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에 누구나가 다 동의를 한다라면은 원칙에 근거한 또는 원칙을 이행할 수단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게 작금의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치형 자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하고 또 얄팍한 기득권 유지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좌장께서 뭐 행정 책임성과 통제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신 우리 정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로 그 판단이 들고요. 아까 전영평 교수님 제가 눈이 번쩍 뜨인 게 뭐냐 하면 저도 행안부 행자부에서 저는 또 이 전 직장이 행정자치부 공무원이었었습니다. 그 공무원이었었는데 이제 뭐 늘공이 아니었고요. 어쩌다 한 공무원이었었는데 뭐 그걸 배경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거는 역제안을 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자.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이 주인은 주권정부라 그랬어요. 이걸 말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주민이 주인인 주권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헌법에 대해서 다 그 숙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 이거는 바로 생활자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빨간 펜으로 너무 길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 본부장님께서는 뭐 한 20분 정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짧게 드린 것 같아요. 뭐 질문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은 원칙 이행 수단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강하게 인식을 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일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정세혁 교수님 7분. 장기혁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기혁입니다. 예, 오늘도 정말 저 귀한 말씀 많이 듣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저도 평소에 생각은 많이 해왔었고 또 우리 중앙대학교에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이제 의회학과가 있는데요. 그 의회학과에서도 꾸준히 이 주민자치에 관한 논문들이 또 발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전영평 교수님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먼 거를 미리 봤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뭐 저 생각이 아주 동의를 하고 제가 공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따로 어떤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송구할 정도로 뭐 거의 일치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주민자치가 그 자치에 이제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치의 본질에서 좀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참여의 영역으로 좀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주민의 이사가 행정의 정책이나 이제 예산을 실질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사실은 노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참여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주민들의 의사 결정권, 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 지방자치권 이런 것들이 결합된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점 제가 아주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근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도 그런 이 전 교수님의 생각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좀 토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까 김인교 선생님 발표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조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당 부분 많은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은 좀 이양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법이 이제 과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주민자치회에 관한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법에서는 이제 주민자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과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률이 이 지방자치법이 생략이 됐죠. 그리고 이제 조례에 의한다라고 되어서 지방자치의 상당 부분 할애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자치 쪽으로 좀 이양을 시켜준 거는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이 이렇게 조례에 의한다고만 정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다는 말을 뺐기 때문에 별도의, 아까 김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별도의 구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별도의 법률로 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또 그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법치와 자치의 기량과 보완 관계,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한 의사 결정에 스스로 구속되는 책임이 따르는, 그래서 우리는 자치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제가 가끔 칸트 얘기를 합니다만, 칸트에 의해서 발전된 이제 어토노미에 대한 정의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치의 틀 안에서 그런 이제 자치를 생각을 해오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한테 자치가 내재화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저는 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전통 사고에 보면, 전통 사상에 보면 덕치는 있고 민보는 있지만 자치하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치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적었죠.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자치의 개념이 들어왔는데, 그때에도 자치 개념도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변질된 자치 개념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자치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이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원래 칸트에 의해서, 칸트는 어토노미를 얘기했는데, 식민지 본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식민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치 개념을 썼죠. 그때 사용된 언어가 셀프 가버닝, 셀프 룰,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에서는 어토노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사실 못한 겁니다. 근데 어토노미는 오토 플러스 노모스,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어에서 나온 이제 스스로 규범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발전을 시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왜 우리한테 이제 관치회의가 나오게 되는지를 좀 해볼 수 있죠. 행정자치라는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치.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좀 넓게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제가 작성한 원고로 많은 것을 대신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려면 의사결정권을 주민들이 가져와야 된다. 이제 그 의사결정권을 주민들이 어떻게 행사하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 행정 권력을 구속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자치는 사실 권력의 이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재정 없는 자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정을 확보해 갈 수 있느냐. 그걸 구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만은 이제 주민자치 기구의 그런 이제 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주민자치기금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가 수익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제 국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8길의 원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엘리너 오스트롬, 이 정치학자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뭐 그분이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놨죠.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의 통제나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것보다는 공동자원의 관리 같은 것은 자치기구, 그러니까 자치공동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예,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들고요. 다음에 여기 주민은 누구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인데 만약 표준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을 사실은 각 표준조례에서 그러니까 뭐 각 조례에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 자치라는 것이 법치 틀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 이제 이 주민이 누구인가, 주민의 자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자가 이제 그 지방자치 주민이 되는 것인데, 그럴 때 그 주소라고 하는 것이, 주소는 또 뭐냐 이런 것이죠. 주소는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에 근거되는 곳이 주소이고요. 이 주소는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여기 동작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마포구에 산다고 하면 동작구의 주민이 될 수도 있고 마포구의 주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조례에서 이제 정해져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출향인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또 어디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할 것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생활의 결과에 대한 것을 떠안는 사람을 주민을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분은 좀 필요하다. 예. 그렇고요. 주민자치회는 이게 사실은 법적 성격이 뭐냐,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단체이냐 기관이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원은 구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은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 자체가 직접 민주주의 체제에 의한다 그러면 전체가 하나의 주민자치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이 정하고 있는 이 집행기관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주민자치회 자체가 대의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그 그러니까 회원들의 총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면, 그건 주민자치회 자체가 하나의 단체,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정관자치라고 하는 이제 아까 우리가 규약자치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정관자치의 개념이 여기에 잘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각 주민자치회의 조례, 주민자치회의 정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제가 뭐 시간이 죄송합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예, 갈 길 멀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혹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늘 쫓겨서 이 사회자는 이게 원래 악역을 하는 거라 결례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그런데 예, 자치의 원칙과 한계를 동시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시고
저희가 시간이 5분 남은 거죠? 예, 5분 남아서 그래도 플로어에 한 분 정도는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 한 2분 정도? 우리 선생님 하시겠어요? 이석기 선생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요. 그 전영평 교수님께서 주민자치 핵심 요소 중요하고 8번에 보면은 그 이해관계, 공유윤리 이제 이걸 말씀하십니다. 마을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그 갈등 구조가 심각합니다. 이장의 리더십을 둘러싸고 그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문제, 중요한 문제에서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것이 오래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단히 이 문제를 중요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주민자치는 모든 게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사실 답이라기보다는 늘 어떤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상희 회장님 잠깐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 겸.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예,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를 25년째 하고 있는데 또 25년 전에 했던 질문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제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주민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을 때 주민자치회가 넘지 말아야 될 선 그어주고 해야 될 선도 그어주고 이렇게만 해주면 대한민국 전체가 편안하게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정부가 앉아가지고 그 주민자치회를 시장 군수 구청장 보고 만들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 자기 공무원 계산 다 들어가고 의원들 계산 다 들어가서 이게 짜부라뜨려갖고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그 구조를 이제 또 누가 또 더 못해놓냐, 표준조례라는 게 이게 원래 법제처에서는 조례 준칙이나 표준조례를 못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견제할 방법이 없고요. 이걸 내가 헌재에 가서 이거를 표준조례를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데인데 표준조례로 팔다리 자르고 비틀 거 다 비틀고 해서 주민자치 못되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학자도 드물고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고쳐보겠다는 주민자치위원은 한 명도 없고요. 모르니까 이 갑갑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제 지적된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일부만 건드려져 있지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를 다 건드려 놓고 그 다음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갑갑한 거는 지방행정연구원 그거 파악할 능력 없을 겁니다. 옛날에 행정연구원이 언제 공공 건드렸는데 내가 봐도 그 능력도 없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 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책임은 윤두섭 박사님께서 지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제하신 두 분께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꼭 답변 들어야 될 이런 질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배를 잘못 눌렀습니다. 예. 우리 윤두섭 국가전략본부장님께서 회장님 핵심 아젠다에 대해서 축약을 했냐, 시간이 없어서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사실 원고를 쓸 때 그 부분에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요. 법률안을 놓고 무엇이 제일 부족한 것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성부터 먼저 이 거론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구성에서부터 민주적이지 못했고, 주민총회가 의사 최고 결정 기구인데 그것도 제도화하지 못하고 등등 해서 제가 이제 발표문에 또 특히 주민 역량을 어떻게 강화를 해야 이제 주민자치에서 민주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묶어가지고 민주성으로 조금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과 자주성,
그리고 보조성의 원리와 친밀성,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는 재정 자율성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영평 교수님 함께 40초 남았습니다. 저는 주민자치가 공동체 자치는 철학이나 교훈이나 법률이나 도덕률로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가면은 문제를 잘못 푸는 게 되고 순서가 일단은 인간의 본성과 생활 세계와 연결이 될 때 주민들이 공동체에서 그런 리드와 그 파워가 개입이 있을 때 참여가 커미먼트가 있을 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고 보고 이거는 그냥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그 정관자치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저 총회를 하고 이럴 때 정관자치를 하는데 동의하냐? 동의하죠. 정관이 있어야 된다. 정관이 있고 그 안에서 회비도 걷고 이런 활동이 있을 때 그죠? 주민자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예. 자, 뭐 발표, 그러니까 박수 치셨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